Somebody tell me.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억의 대작 바랄라가 2020년 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비가 이번엔 또 뭘 갈아 넣었을까? 그리고 또 뭘 갈아엎었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동안 그런 소식이 뜸하다가 출시가 임박해오니까 어디선가 스물스물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그 냄새가 달달해요. 유비가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거든요. 디비전2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재활용도 안 되고 잘 나가는 IP 몇 개 말아먹으니까 갑자기 발매 연기하고 아주 지랄 싼 말을 추더라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일하게 엄청난 성공적 가도를 달리고 있는 희망찬 어쌔신 크리드를 유비는 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비가 이번 작품에 힘을 많이 실은 것 같아요. 뭔 시도를 엄청나게 한 것 같아. 거기다가 차세대 기종의 런칭작으로 출시한다고 하니 이건 뭐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지. 이번 짝의 주제는 바이킹인데 바이킹은 약탈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다수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약탈만 하는 그런 오랑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술가이자 상인이자 해적이었어요. 일단 서론은 이쯤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어떤 게임이 나올지 보자고요. 두말하면 입 아픈데 이건 입 좀 아파도 돼요. 정착지가 생긴다니까요. 간격이 아닐 수 없어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중에서 아주 혁명적인 시스템이 추가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뮬레이션적 요소도 꽤나 반영된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처음 보는 듣보잡 놈들 심부름 들어주는 흥신소였다면 이번 짝에선 좀 다른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착지와 함께 커나가는 거. 이런 부분이 이번 어쌔신 크리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해요. 이 정착지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그 힌트는 전부 전투 방식에 있어요. 우선 유비에서 말하고 있는 전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약탈과 강습. 약탈은 말 그대로 바이킹이 롱십으로 적진에 들어가 해적질을 하는 거죠. 도륙 내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썰고 막대한 양의 금은 보화를 털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병력도 짓고 타투샵도 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겁니다. 부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강습이라는 대규모 전투를 하려면 부족원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각 부족 간 정치적 요소에 따라 스토리 변화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부족 간 상호작용 부분도 기대될 것 같아요. 이러한 스토리 변화는 오디세이에서도 있어 왔지만 그 기준이 정착지와 연계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뿐이냐?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합니다. 그렇게 음식도 정착지에 공급해주고 뭐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원래 주인공들이 쩌리들 먹이 살려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한다네요. 또 많아. 마을 사람들이랑 게임도 하고 술도 먹고 술도 취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랩배틀이라는 건데 욕하면서 말로 상대방을 찢어 발기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문화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이런 NPC들과의 수많은 상호작용들이 조미료가 돼서 이번 어쌔신 바랄라를 더욱 맛깔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투 시스템인데 일단 적이 많아요. 25종류의 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매 전투마다 새로운 누군가 나온다 보면 돼요. 너무 심한 반복 전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전투의 재미를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상당히 불편한 걸 개선한 게 있는데 사이드 퀘스트 노가다. 왜냐면 내가 오디세이를 해봤는데 이게 어쌔신 오디세이야 어쌔신 사이드 퀘스트야 알 수가 없어요. 메인 퀘스트를 하는데 레벨이 부족해서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난 스토리를 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하고 싶어. 니가 것들 심부름 들어줄 시간 없어. 나 엄마 찾아야 하는데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유비식 오픈월드. 코스 요리 시켰는데 매일 메뉴 빼고 에피타이저부터 디너까지 다 감자인 거. 여기서 감자캐하고 저기서 감자캐하고 감자만 하루 종일 캐는 거지. 그래서 유비가 감자가 많아. 다행스러운 게 이번 작에서는 이런 무의미한 반복 퀘스트가 무조건적으로 강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레벨링 시스템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번 바랄라에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좋아하는 스덕들에게는 목마른 사슴의 100원짜리 동전 같은 달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레벨이 성장 요소에서 좀 배제된다면 또 뭔가를 올리는 맛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한 게 무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니크 먹으려고 맵필토스만 겁나 잡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무도끼가 좋은데 금도끼가 나왔어. 원래는 바꿔야 돼요. 금도끼가 더 세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무도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희귀 아이템으로 보석들이 등장할 예정인데 보석을 받거나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룬도 사용해서 장비에 활용될 것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이 무기에 애착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설명해야 하는 추가적 요소가 블레이드의 부활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팬이라면 아주 환호할 일이죠. 블레이드를 떡하니 차고 나오거든요. 손등에 블레이드 갬성, 그런 갬성 있거든요. 전작을 다 플레이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블랙프랙으로 어쌔신 크리드를 처음 접했어요. 그때 암사에 지렸거든요. 그때 뭐 화장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다 싸니까. 이번 바랄라에서는 오디세이에서 없던 블레이드가 다시 등장하는 거라서 전투의 결정적 항방을 날리거나 암살을 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군중에 잠입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스텔스한 기능들을 부활했다고 해요. 예전 어쌔신 향수가 있던 사람이라면 화장신문 잠궈도 되겠어요. 사용할 일 없을 테니까. 사실 이번 전투 시스템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건 강습이라는 전투 시스템인데 8개의 바이킹 전사를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 거고, 영상에 보시면 한 배에 수십 명이 3개 배로 이동합니다. 고증에 따르면 최고 수십에서 수백까지 탑승했다고 하니 대규모 전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시리즈 중 처음으로 사지를 찢는 모습을 구현했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도끼를 들고 찢어 발길 텐데 고전긴 모습을 대규모 전투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바이킹과 영국의 전쟁 부분은 아주 기대감이 있고 이건 관계자들도 상당히 자신하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지 않고 늑대나 곰을 타고 다닌다거나 그들과 같이 전투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 이 정도면 뭐 유비가 이번 짝에 힘 좀 썼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번 어쌔신 시리즈는 뭔가 전작에 비해 엄청 세세해졌어요. 그리고 방대해졌죠. 그리고 더 잔인해졌어요. 이것 외에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작에선 매를 썼는데 이번 작에선 까마귀가 되고, 저런 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내용에 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이번 바랄라를 이끌어줄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기대 풀 차지하면서 기다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